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미나에서 Query Refinement Prompt for Closed Long-Form QA라는 논문을 소개하게 된 이상민입니다. 해당 논문은 ACA 2023에 어셉됐으며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논문에 대한 소개는 백그라운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클로즈드 롱폼 QA라고 하는 외부 놀리지 없이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 학습되어 있는 놀리지만으로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앤서를 수행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클로즈북 롱폼 QA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즉 롱폼 앤서를 더 잘 생성할 수 있는 쿼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라는 것을 제안하여 클로즈북 롱폼 QA에서 LLM 활용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클로즈북 QA의 정의는 지문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해당 태스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언어 모델 내의 지식으로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면 오리지널 QA, 즉 리트리버 리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가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리지널 QA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컨텍스트 리트리버이라고 하는 앤서를 포함하는 컨텍스트 서치를 진행한 후에 머신 리더이라고 하는 찾은 컨텍스트 내에 앤서를 추출하는, 즉 앤서를 생성하는 형태이고, 랭귀지 모델, 즉 LLM을 사용하는 QA에서는 리트리버 없이 랭귀지 모델 하나로만 앤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북 QA 태스크가 해당 배경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로즈북 QA의 한계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대표적으로는 흔히 체인 오브 소이라고 부르는 이 COT 프롬프팅과 같이 기존 연구들의 어떤 우수한 결과는 단답형 생성에 국한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롱폼 앤서는 그림에 있는 예시와 같이 어떤 자동차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마차 크기의 자동차가 될 수도, 그리고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롱폼 QA는 단답형 QA와 달리 여러 측면, 즉 여기 논문에서는 facet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facet을 포괄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예시와 같이 어떤 퀘스천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건 언제인가요? 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자동차가 마차 크기의 자동차라는 측면이 될 수도, 가솔린 기반에 달리는 자동차를 이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는 MBQA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챌린지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챌린지는 이 ambiguity라고 하는 질문의 모호성을 고려하여 답변을 일관된 형태로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챌린지는 information consolidation이라고 하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합해야 하는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correctness는 긴 형식의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더 많은 복잡한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앰비거트 즉 모호성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많은 질문은 모호성이 존재하며 내추럴 퀘스천의 절반 이상이 모호성을 내포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이 자동차를 이라는 단어는 마차 크기의 자동차 혹은 가솔린 기반에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질문의 모호성을 고려하여 답변을 일관된 형태로 생성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챌린지입니다. 두 번째, 인포메이션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일부 질문은 완전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와 같이 어떤 슈팅 브레이크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라는 퀘스천이 있을 때 이 용어의 유래는 영국에서 유래됐을 수도 혹은 네덜란드에서 유래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합해야 하는 질문을 고려하여 일관된 형식의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두 번째 챌린지입니다. 세 번째 챌린지는 정확성인데요. 클로즈북 세팅에서 QA를 할 수 있는 모델을 갖추려면 프리트레이닝 시 학습한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긴 형식, 즉 긴 형식의 답변을 생성하려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어느 나라에서 유래되었는지 혹은 어떤 용도를 위해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용어의 어원은 무엇인지, 이렇게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코렉트니스 즉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 번째 챌린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챌린지는 질문의 모호성을 감소하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정확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챌린지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커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를 제안한 것이 본 방법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점이자 기여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커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의 목적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LLM이 질문의 여러 측면을 표현하는 다면적인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롬프트이며, 해당 프롬프트로 LLM의 클로즈북 QA 상황에서 롱폼 생성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이자 기여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메소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의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이 프롬프트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스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Types of Multifaceted Question이라고 하는 질문의 다면성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후에 예시 이그젠플을 생성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커리 리파이먼트 스텝 단계는 여러 유형의 이그젠플을 바탕으로 커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단계, 세 번째는 다이나믹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주어진 질문과 유사성이 높은 K-샷 이그젠플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장표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이 본 논문에서 주로 활용되는 퓨샷 프롬프팅의 포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는 클로즈북 롱폼 QA이며 목표는 퀘스천 Q가 주어졌을 때 어떤 외부 컨텍스트나 논리지 없이 앤서를 생성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셋업은 QA 페어로 구성된 인컨텍스트 이그젠플 K개가 주어지면 LLM은 파라미터에 저장된 지식으로부터 새롭게 들어온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출력, 즉 생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파이먼트 프롬프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질문의 다면성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후에 예시 이그젠플을 생성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ASQA라는 데이터셋에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이 아쿠아무즈라는 데이터셋에서 한 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총 6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해 이 20개의 예시 이그젬플을 생성하여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있는 장표는 유형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며 다음 장표부터 예시를 들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컨디셔널이며 이는 제약 조건 또는 구체적인 추가 조건 지정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언제부터 영화가 컬러로 제작되기 시작했나요?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컬러라는 것이 컬러를 사용한 최초의 영화일 수도 그리고 3스트립 테크닉 컬러로 제작된 최초의 장편 영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가 조건이 필요한 예시들을 해당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set value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개수가 2 이상의 어떤 unstructured collection인 유형입니다.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한국의 주번 국가는 무엇인가요?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북쪽, 남쪽에 따라 북한, 일본이라는 답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즉 답 개수가 2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 속하는 예시들을 set value type이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time dependent 유형이며 이는 질문에 대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1942년 인도 독립연맹은 어디에서 결성되었나요?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해당 답변으로 3월, 6월,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 속하는 예시들을 구분을 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Underspecified Reference이며 이는 문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사구가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 박쥐는 언제 나왔나요?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답변, 이 앨범 혹은 TV 시리즈라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사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에 속하는 예시들을 네 번째 타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Underspecified 타입 유형인데요. 이는 질문의 엔티티 유형 혹은 하위 유형이 지정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홀튼 히어로스 어후의 시장은 누구인가요?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답변으로 시장 역을 의미할 수도 혹은 시장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엔티티 유형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형을 5번째 유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 네 번째 타입과 5번째 타입이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5번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어떤 엔티티라고 하는 유형, 즉 이 안에서도 세부 시장 역 혹은 누구인가 이런 세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 유형이고 네 번째 앞에서 말한 명사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안에서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 자체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입 네 번째 타입과 5번째 타입이 다른 점이며 이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타입은 this elaboration이라고 하는 정교화 필요 유형이며 이는 질문에 완전히 답하려면 답변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좀 속담이라고 볼 수 있는 케이크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이 답변으로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 편지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런 질문에 완전히 답하려면 답변을 이렇게 어떤 순서나 혹은 좀 여러 답변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을 6번째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크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 한국 속담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되 비판적인 부정문을 의미를 하며 자신이 좋은 대로만 다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당 유형들을 왜 나눴는지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질문을 어떤 클로즈북 QA라는 태스크에서 여러 가지 퀘스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후에 이그젬플을 생성을 하여 이 다음 단계인 커리 리파이먼트 스텝의 K샷, 즉 뷰샷 이그젬플로 사용하고자 해당 유형을 나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커리 리파이먼트 스텝이며 해당 단계의 목적은 원폼 앤서를 생성하기 전 인터미디에 서브 태스크를 명시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매우 간단한데요. 이제 화면과 같이 퀘스천과 앤서 사이에 리파이먼트를 추가를 하는 것이고 이 리파이먼트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Natural Language Explanation은 즉 LM Refinement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모호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퀘스천으로 언제부터 영화가 컬러로 제작되기 시작했나요? 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해당 리파이먼트 예시는 답변은 컬러, 즉 모든 유형의 컬러 또는 스트립 테크닉 컬러라는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라는 리파이먼트를 즉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리스트 오브 QA 페어스라고 하는 QA 리파이먼트는 여러 측면의 퀘스천, 앤서의 예시를 나열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여러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퀘스천, 앤서 예시들을 QA 형태로 나열하여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트 오브 앤서 패시트는 질문의 여러 측면과 답변을 패시트, 앤서 형식으로 나열한 것이며 화면과 같이 패시트과 앤서 형태로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로는 패시트는 모든 유형의 색상 또는 어떤 3스트립 테크닉 컬러라고 볼 수 있고 앤서는 1902년 9월 1일라는 이 형태로 추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쿼리 리파이먼트 스텝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이 퀘스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리파이먼트 스텝이라는 질문을 구체화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프롬프트 안에 예시를 단계 1에서 제작한 K샷 이그젬플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K샷 이그젬플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는 이 다음 장 다이나믹 프롬프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롬프팅 단계의 목적은 프롬프트의 어떤 예시를 사용하여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며 방법은 단계 1에서 제작한 질문의 유형별 예시 풀에서 어떤 질문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K샷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때 질문 Q와 후보 이그젬플 사이 유사성을 산출하여 가장 유사한 예시를 질문 Q에 가깝게 배치합니다. 이때 유사성 측정 지표는 BME15나 다른 유사성 지표와 여러 개를 사용한 후에 버트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와 해당 방법을 유사성 측정 지표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이 단계 1에서 제작한 질문의 유형별 예시 풀에서 이 질문, 즉 퀘스천으로 이 유사성이 가장 버트라는 어떤 버트 스코어를 통해서 이 스코어를 모두 다 뽑게 되고요. 이 가장 스코어가 높은 이 탑 K개를 원래 있는 질문 큐에 가깝게 배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설명한 후에 다시 해당 메소드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퀘스천에 들어왔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지식만으로 앤서를 생성을 하는 클로즈버 QA라는 태스크 안에서 기존에 있는 이 짧은 답변뿐만 아니라 롱폼 QA로 확장했을 때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어떤 단답형 QA와 달리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어떤 문제점이자 좀 기여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즉 이 여러 측면이라는 것을 포괄하기 위해선 모호성 감소, 정보 통합, 정확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의 챌린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LLM의 세 가지 챌린지를 해결하며 질문의 여러 측면을 표현하는 다면적인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제안하는 것이 본 방법론이며, 이 커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를 구성하기 위해선 이 첫 번째 어떤 다면성 유형별 예시 풀을 이제 어떤 각 기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풀을 구성을 하고, 이 풀에서 다이나믹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퀘스천과 가장 유사한 이 K개의 프롬프트를 이제 추출을 하여 퀘스천 앞부분에 이 K개 예시를 넣고, 이 예시 안에서도 이 퀘스천 리파이먼트 스텝을 통해서 퀘스천과 앤서 사이에 리파이먼트를 추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LLM에 입력으로 넣어서 앤서를 생성하는 앤서를 생성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롱폼 QA 태스크에 대해 진행을 하였으며, Ambiguous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는 ASQA라는 데이터셋으로, Query Focused Multi Document Summarization 태스크는 아쿠아뮤즈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ASQA라는 데이터셋은 이 MBQA라는 일단 데이터셋에서 모호한 질문으로 구축된 롱폼 QA 데이터셋이고, 각 질문은 모호하지 않은 질문과 해당 답변을 나타내는 QA 페어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트릭으로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RL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레퍼런스와 이 아웃풋 앤서 간의 최장 길이로 매칭되는 문자열의 비율을 뜻하고 있고, 이 RL의 우포스로 모델이 실제 정답에 가깝게 생성했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F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웃풋 앤서를 이제 컨텍스트로 하여 디스앰비게이션 질문에 스쿼드 데이터스로 학습시킨, 즉 독해령을 이해할 수 있는 로버타 모델로 답변을 생성했을 때 컨텍스트 아웃풋 앤서와 모호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로버타 모델을 생성한 답변과 간의 어떤 F1 스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DF1이 높을수록 모호한 질문을 모두 내포하는 답변을 생성했다라는 의미이고 모델이 생성한 롱 앤서 중에 어떤 스쿼드를 학습시킨 로보타가 여기서는 이 Q1 끝에 두 개가 있는데 Q1으로 예측한 문장과 실제 골드 앤서 간의 토큰 레벨 F1 스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R이라는 것은 이 RL과 DF1의 어떤 조합 평균이고요. 아쿠아모즈라는 이제 데이터셋은 검색 엔진 상황에서 주어진 쿼리와 관련성 높은 여러 다큐멘트를 가져와 통합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셋이고 클로즈북 세팅이기 때문에 웹 다큐멘트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이 쿼리와 타겟으로만 실험 세팅이 구성되어 있고 이 input URS라고 하는 다큐멘트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실험으로 이제 다양한 세팅에서 쿼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 성능을 확인하여 하는데 이때 세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였습니다. 퓨샷 프롬프팅 세팅에서는 5샷 이그젬플을 사용을 하였고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은 100개의 이그젬플로 소프트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튜닝 방식이며 파인 튜닝은 ASQL 데이터셋으로 풀 파인 튜닝한 방법론이라고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과 퓨샷 프롬프팅에서는 이 QD라고 하는 것이 랜드보다 결과가 높았는데 이는 즉 유형이 다른 이그젬플 5개를 추출한 결과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이그젬플을 추출한 것보다 성능이 높게 나왔고 리파이먼트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며 특히 AF 리파이먼트 방법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PT-3 모델에서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이 인스트럭트 GPT-3 모델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되었는데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에 적용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퓨샷 프롬프트 튜닝된 모델에 대해서도 AF 리파이먼트를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이때 프롬프트 튜닝은 다이나믹 프롬프트에 사용한 100개의 예시 즉 유형별로 20개를 사용하여 프롬프트 튜닝을 하였고 이는 이 소프트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학습대 임베딩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튜닝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퓨샷 프롬프팅 즉 풀파인 튜닝 모델과 비교했을 때 퓨샷 프롬프팅에 리파이먼트를 추가한 것만으로 이 풀파인 튜닝 대비 성능이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오픈북 상황 시에 다수 패시지를 사용한 모델에 대비해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 최적의 퓨샷 프롬프팅 구성을 확인하였고 첫 번째 결과로는 1개에서 5개로 늘리면 성능이 향상되는 반면에 5개에서 10개로 늘리면 전반적인 성능이 약간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정의 어떤 K샷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이그젬플러스라고 하는 이 다이나믹 프롬프트의 개수를 늘리면 성능이 당연히 향상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리파이먼트 혹은 다이나믹 프롬프팅을 기존 제한하는 방법론에서 제거 시에 성능 하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한 방법론의 요소별 유효성을 검증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제한 방법론의 각각의 요소들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로는 이 다이나믹 프롬프팅 시 유사성 지표 모델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으며
버트 스코어 혹은 블루 RT와 같은 모델 기반 지표가 빔 25와 같은 문자 기반 지표보다 다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에 대해서도 이 AF 리파이먼트 프롬프트 사용 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굳이 큰 모델이 아니어도 충분히 작은 모델에 대해서도 해당 방법론이 유효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리 서머라이제이션, 커리 포커스드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셋에서 이 니즈 엘러버레이션 유형으로 20개의 예시를 사용했을 때 이제 결과이며, 여기서는 이 커리 리파이먼트 시 똑같이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ASQA 예시들을 추가로 활용 시에, 즉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이제 혼합했을 시에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프롬프트 튜닝 성능이 퓨샷 프롬프팅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이 ASK 데이터셋으로만 했을 때에 대비해서 좀 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 퓨샷 프롬프팅 성능이 클로즈북 세팅에서 파인 튜닝 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았으나 오픈북 상황에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낮게 나왔고, 이는 주요하게 꼽는 한계점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본 세미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두 가지 롱폼 QA 데이터셋을 통해 LLM이 클로즈북 QA에서도 올바른 답변을 생성하는지를 입증을 하였으며, 모델이 질문의 다면성을 이해하도록 커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팅을 도입했다라는 것이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롬프트 방법을 도입 시에 퓨샷 클로즈북 프롬프팅과 프롬프트 튜닝에서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오픈북 환경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지만 검색된 패시지가 많을수록, 이 오픈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시지가 많을수록 오픈북 환경, 오픈북 세팅의 성능은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 리파이먼트 프롬프트가 어떤 클로즈북 및 퓨샷 세팅에서는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오픈북 세팅에서는 더 긴 컨텍스트가 프롬프트에 구성되기 때문에 길이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고, 이를 한계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SBA 세미나 발표를 진행한 석사과정 이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